늘 제대로 먹고 운동하는데도 다리가 약해지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며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매일 알게 모르게 하는 해로운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과일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노인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정 과일은 다리를 약하게 하고 무릎 통증,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며 걷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져 한때 좋았던 음식도 이제는 미묘하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정 과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달콤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혈당에 영향을 미치고 관절 염증을 유발하며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산과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점진적이며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아리 통증, 허벅지 불편함, 무릎 뻣뻣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60세 이상이라면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과일 7가지와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통증 없는 다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용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공개하니까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파인애플, 숨겨진 염증 유발자. 염증을 줄이는 데 좋다고 알려진 첫 번째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 성분 때문에 천연 항염증제로 각광받았지만 노인들에게는 조용한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강한 산과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에게는 그 당분이 무해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약하고 민감해져 혈당 증가에 반응이 둔해집니다. 파인애플은 혈류에 강력한 천연 당분을 공급하여 다리, 발,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다리에 산소가 덜 공급되어 통증, 피로, 부종을 유발합니다. 짧은 산책 후 다리에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을 느끼거나 서 있으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도 발목이 갑자기 아플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달콤할 뿐만 아니라 산성입니다. 그 산은 특히 염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관절을 자극하여 발목, 엉덩이, 무릎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한국인 환자는 파인애플 섭취 후 다리가 무거워지고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파인애플의 효소인 브로멜라인은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너무 강하게 만들거나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측면은 파인애플이 눈에 띄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징후나 즉각적인 통증이 없어 점차 스며들어 결국에는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과일이 다리 약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파인애플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인 다리 통증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부종을 겪고 있다면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바나나, 근육 강화가 아닌 힘 소진. 파인애플이 해로울 수 있다면 근력과 칼륨 수치를 높이는 데 좋다고 알려진 바나나는 어떨까요? 부드럽고 맛있지만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천연 설탕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섭취 직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몸이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그 결과 다리가 고통받습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둔한 통증을 느끼거나 식사 후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종아리가 뻣뻣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또한 체액 저류를 증가시켜 특히 심장 질환이 있다면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발과 발목이 붓게 만듭니다. 그 효과는 조용합니다. 바나나가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 먹지만 점차 힘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즉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나나를 먹는 것이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들고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가 자주 무겁고 아프고 부어오른다면 식단에 있는 과일들을 고려해보세요. 바나나는 처음 보이는 것만큼 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도, 관절을 태우는 작은 악마. 작고 매력적이며 순진해 보이는 포도는 관절을 불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제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노인들은 포도 섭취 시 가벼운 다리 통증, 뻣뻣함, 염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고농도로 섭취 시 해로울 수 있는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간에 직접 흡수되어 지방과 요산으로 전환됩니다. 간이 과당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면 발가락, 발목, 무릎에 손상이 시작됩니다. 요산이 관절에 축적되어 간헐적인 타는 듯한 통증, 아픔, 부종을 유발하며 가벼운 걷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밤에 엄지발가락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종아리에 예상치 못한 뻣뻣함이 있었나요? 한 줌의 포도가 요산 수치를 높인 것일 수 있습니다. 과당은 몸에 만성염증을 부추겨 움직임을 느리게 하고 압력을 증가시키며 뻣뻣함을 유발합니다. 포도는 과식하기 매우 쉽습니다. 깨닫기도 전에 두세 컵을 섭취하게 되고 설탕은 빠르게 축적됩니다. 따라서 포도가 건강한 간식처럼 보일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다리를 미묘하게 약화시키고 유연성을 감소시키며 덜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포도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뻣뻣함과 부종이 증가하고 있다면 이 연관성을 고려해보세요. 수박, 물처럼 보이지만 설탕 폭탄. 가볍고 상쾌하며 수분 공급으로 유명한 수박이 조용히 다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박은 극도로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사탕처럼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이러한 빈번한 혈당 급증은 노인들에게 특히 다리에 상당한 해를 끼칩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몸은 인슐린을 분비하지만 노화된 몸에서는 인슐린 조절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며 특히 혈액순환이 불충분한 종아리, 발목, 무릎에 그렇습니다. 식사 직후 다리 피로, 가벼운 산책 시 둔한 통증, 발목 주위에 지속적인 부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박은 가벼운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안에서는 매력적인 덫처럼 작용하여 다리를 점차 마모시킵니다. 즙이 많고 상쾌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고 설탕은 빠르게 축적됩니다. 물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신 혈당이 치솟고 혈액순환이 힘들어지며 그 결과 다리가 고통받습니다. 만약 수박이 식단에 정기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최근 다리가 더 피곤하다면 다시 고려해 볼 때입니다. 오렌지, 관절에 대한 산성 공격. 비타민C와 건강과 관련된 오렌지는 노인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큼한 광채 뒤에는 관절이 싫어하는 산이 있습니다. 오렌지는 산성분이 풍부하여 조용한 관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이미 염증, 뻣뻣함, 관절염과 싸우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에 무릎이 점차 뻣뻣해지거나 지속적인 엉덩이 통증, 오래 앉아있은 후 다리 불편함, 이동성 감소, 부종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건강한 습관이 바로 예방하려는 통증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의 구연산은 위장뿐만 아니라 혈류로 들어가 관절의 섬세한 조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천연 설탕과 결합될 때 혈당 변동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 몸 전체에 염증이 생깁니다. 무릎, 발목, 종아리로 염증이 퍼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렌지는 젊은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지만 노화된 관절과 느린 혈액순환을 가진 노인에게는 그 효과가 미묘하게 발달합니다. 초록 사과, 숨겨진 산성 공격자. 깨끗하고 녹색이며 바삭하고 설탕 함량이 낮은 초록 사과는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밤의 경련, 뻣뻣한 무릎, 그리고 쑤시는 엉덩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초록 사과는 미묘하게 피로, 뻣뻣함, 그리고 다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위협을 가합니다. 바로 말산과 숨겨진 천연 당분입니다. 말산은 초록 사과에 신맛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노화된 소화기에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내벽은 더 민감해지고 사과를 먹은 후 몸에 들어간 말산은 관절을 포함한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심한 엉덩이 또는 허벅지 통증을 경험합니다. 다른 한국인 환자들은 발에 가벼운 열감이나 무릎의 뻣뻣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이 축적되고 통증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망고, 진짜 설탕 폭탄. 열대성이고 풍부하며 극도로 달콤한 망고는 관절 약화와 다리 통증을 겪는 노인들에게 가장 해로운 과일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천연 설탕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약간이 아니라 혈당을 급격하고 빠르게 상승시키는 상당한 양의 설탕 폭탄입니다. 활동적이고 30세 미만이라면 몸은 종종 그 상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변합니다. 그 설탕 러시는 인슐린 급증을 유발하고 이어서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발생할 때마다 몸은 관절 깊숙이, 특히 발목, 엉덩이, 무릎 주변의 부드러운 조직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신경 문제가 있다면 발가락에 타는 듯한 느낌, 지속적인 저림, 밤에 발 주위의 부종, 또는 다리에 스멀스멀 기어오는 묵직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튼튼한 다리를 위한 치료용 과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은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그것들은 강하고 튼튼한 다리를 촉진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염증과 싸웁니다. 올바른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배고픔을 달래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몸을 치유합니다. 베리류, 강력한 항염증제,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등 베리류는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혈당에 부드럽고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설탕이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더 쉬운 이동성을 촉진하고 뻣뻣함과 싸우며 부종을 줄입니다. 체리, 요산 조절의 마법사. 체리는 적당히 섭취하면 요산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어 통풍과 관절 통증 발작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아픈 관절을 진정시키고 무릎이나 발가락에 타는 듯한 느낌을 완화합니다. 한 줌의 체리, 많은 양이 아닌 소량으로도 상당한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관절 건강의 최고봉. 아보카도는 사실 과일이며 건강한 관절에 가장 좋습니다. 수많은 유익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내부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완충합니다. 또한 인슐린을 조절하여 혈당 변동 없이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파파야, 소화와 염증을 위한 부드러운 선택. 쉽게 소화되는 것을 찾고 있다면 파파야를 시도해보세요. 이 부드러운 열대 과일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노화된 관절에 부드럽고 이장에 편안합니다. 배, 혈당 조절에 이로운 과일. 배는 소량의 섬유질이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세요. 과도하게 달콤하지 않으면서 미묘한 단맛을 제공합니다. 다리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에 활력을 줍니다. 이 과일들은 각각 몸의 반대로 작용하기보다는 몸을 지지합니다. 불편함이나 부종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추구하는 활력, 균형, 평온을 얻도록 돕습니다. 기억하세요.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적합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더 단단한 걸음, 더 부드러운 움직임, 더 맑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혜의 말씀.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 힘,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노화는 어렵습니다. 통증, 뻣뻣함,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때로는 몸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현명하고 겸손한 조정을 통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 한 과일, 한 번의 결정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논의한 과일들은 본질적으로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의 건강에 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 현명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으로 먹고 힘, 혈액순환, 관절을 지지하는 음식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통증이 줄고 유연성이 증가하고 아침이 더 부드러워지고 걸음이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두려움이나 제한이 아닙니다. 아보카도, 혈관 건강의 혁명. 아보카도는 기술적으로 과일이며 건강을 변화시킬 이유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모든 지방에 대해 경고했던 잘못된 영양 조언과는 달리 아보카도는 노인들이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유식품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를 진정으로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은 주로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의 독특한 농도입니다. 임상 연구에서 올레산은 위험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극적으로 낮추면서 동시에 필수 HDL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된 콜레스테롤 비율은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의 상당한 감소로 직접 이어집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바나나보다 훨씬 더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 하나당 약 975mg으로 위험한 혈압 수치를 조절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65세 이상 성인의 거의 3분의 2에 조용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소칼륨은 나트륨 섭취의 균형을 맞추고 혈관벽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추가적인 처방약 없이도 혈압 수치를 더 건강한 범위로 만듭니다. 심혈관 이점 외에도 아보카도는 상당량의 루테인을 제공합니다. 루테인은 강력한 항산화 카로티노이드로 눈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노년층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인 노인성 황반 변성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놀라운 이점은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독특한 능력일 것입니다. 비타민 D, E, K와 같은 채소의 필수 비타민과 항산화제 중 많은 부분이 지용성이어서 지방 없이는 몸에 흡수될 수 없습니다. 채소나 조리된 녹색 채소와 함께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이러한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최대 15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만으로도 건강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통곡물 토스트에 발라 먹거나 단백질 스무디에 섞거나 숟가락으로 떠서 레몬즙을 살짝 뿌려 즐겨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섭취하든 이 기적의 과일은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데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것이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던 장수의 비결일까요? 사과, 소화와 콜레스테롤의 수호자.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적극적으로 길러줍니다. 더 건강한 장 미생물군은 소화 개선, 면역력 강화, 그리고 영양소 흡수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과를 진정으로 놀랍게 만드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심장 보호에 대한 심오한 영향입니다. 펙틴은 소화관에서 유해한 콜레스테롤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사과에는 또한 쿼세틴과 같은 강력한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만성염증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심혈관 기능을 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사과는 자연적인 단맛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낮은 혈당 부하를 유지합니다. 그 특별한 섬유질 매트릭스는 설탕이 혈류로 흡수되는 것을 늦춰 인슐린 저항성이나 2형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건강을 황폐화시키는 위험한 혈당 급증과 급락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보호 효과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과는 또한 섬유질과 수분의 완벽한 조합 덕분에 놀랍도록 포만감을 주어 자연적인 식욕 조절과 체중 관리에 이상적입니다. 소수의 건강 전문가들만이 밝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과 섭취는 중요한 타액 분비를 촉진하여 충치 및 잇몸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러한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가 정말 의사를 멀리하게 할까요? 석류, 동맥 젊음의 비약. 두 번째는 석류입니다. 심혈관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과일을 상상해보세요. 석류는 매일 섭취하는 과일로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인들에게 이 루비처럼 붉은 경이로운 과일은 노화된 심장을 위한 액체 황금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은 자연적으로 뻣뻣해지고 경화되기 시작하여 필수적인 혈류를 제한하고 위험한 혈압을 높이며 심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담을 가합니다. 석류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푸니칼라긴이라는 희귀한 항산화제의 독점적인 공급입니다. 이 항산화제는 권위 있는 저널 죽상경화증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동맥 산화 스트레스를 30% 이상 줄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사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화합물은 적포도주나 녹차보다 최대 3배의 항산화 활성을 제공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오래된 수도관이 부식되는 것처럼 동맥벽이 염증을 일으키고 좁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푸니칼라긴은 이러한 손상 화합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혈류를 훨씬 더 부드럽고 쉽게 만듭니다. 또한 석류 주스는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놀랍게도 5에서 21% 낮추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약물 증가 없이 혈압을 관리하려는 노인들에게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그 이점은 심장 건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석류는 또한 기억력과 뇌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합니다. UCLA의 획기적인 연구에서 석류 주스를 매일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언어 기억력 테스트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 발견은 기억 상실이 노화의 가장 두려운 파괴적인 영향 중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노인들을 위해 석류 주스는 씹을 필요 없이 이러한 놀라운 이점의 대부분을 제공합니다. 농축된 항산화제 형태의 보충제도 유망한 결과를 보였지만 통째로 과일을 섭취하면 추가적인 섬유질과 필수 미량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많은 양을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씨앗 반 컵만 즐기거나 아침 루틴에 순수 주스를 조금만 첨가해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기만적으로 설탕이 많은 과일과는 달리 석류는 낮은 혈당 지수를 유지하여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혈당 급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뇨병 전 단계 또는 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숨겨진 설탕이 전혀 없는 100% 순수 석류 주스를 선택하는지 확인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한국인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석류를 섭취하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리류, 인지 기능과 뇌 회춘의 최고봉. 노인들을 위한 수명 연장 과일 목록의 정점에는 바로 이 놀라운 베리류가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는 자연식품에서 발견된 가장 특별한 노화 방지 특성을 총체적으로 제공합니다. 베리류를 노인들에게 독특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인지 기능과 뇌 회춘에 대한 심오한 영향입니다. 이 작은 구슬들은 안토시아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선명한 색깔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신경보호제로 기능하는 희귀한 식물 화합물입니다.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이 화합물들은 뇌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간의 통신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실 권위 있는 저널 신경학 연보에 발표된 혁명적인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매주 2번만 섭취한 노인들은 인지 노화가 최대 2년 반까지 측정 가능하게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젊은 사람의 인지 기능을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뇌보호 효과는 베리류가 중요한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뇌 조직의 산화 손상을 직접 중화시키는 독특한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보입니다. 그 이점은 인지 보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베리류는 균형과 조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는 노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부상의 주요 원인인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베리류 섭취의 심혈관 이점도 마찬가지로 놀랍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식단에 베리류를 포함한 노인들 사이에서 혈압의 상당한 감소, 동맥 유연성 개선, 그리고 염증 지표 감소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심장 질환 위험의 측정 가능한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심장 질환이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요 이점 외에도 베리류는 뛰어난 혈당 관리 특성을 제공합니다. 특수 섬유질과 생체 활성 화합물은 식사 후 포도당 수치를 안정화하여 노인들에게 흔한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혈당 급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의 섬유질 함량은 컵당 약 8g으로 민감한 소화 시스템을 자극하지 않고도 최적의 소화 건강을 지원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합니다. 하루에 한 컵만으로도 오트밀, 요구르트 또는 영양가 풍부한 스무디에 추가하던 에너지, 정신적 명료성, 심지어 기분 안정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양사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신선하거나 냉동 베리를 선택하고 건강상의 이점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숨겨진 설탕이 종종 가득한 말린 베리는 엄격히 피해야 합니다. 이제 노인들이 매일 섭취해야 할 기적의 과일 4가지를 공개했으니 노인들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를 폭로합시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과일부터 시작합니다. 포도, 노인에게 위험한 설탕 폭탄. 4번째는 포도입니다. 겉보기에는 포도가 무해하고 심지어 유익해 보입니다. 작고 달콤하고 상쾌하며 특히 붉은색 또는 검은색 품종은 항산화제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자주 홍보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노인들에게 포도는 위험할 정도로 기만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위험 중 하나는 섬유질 보호가 거의 없는 극도로 높은 설탕 함량입니다. 포도에는 과당이라는 농축된 형태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손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기 쉽습니다. 한국인 환자 중 한 분은 포도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노화된 몸에 특히 위험합니다. 방해되는 현실은 이것입니다. 포도 한 컵엔 설탕 23g, 거의 초콜릿 바와 같습니다. 혈당 문제 겪는 노인에겐 대사 재앙입니다. 섬유질이 없어 설탕이 혈류로 빠르게 들어가 혈당과 인슐린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런 변동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급격한 체중 증가, 전신 염증, 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직결됩니다. 게다가 유기농이 아닌 포도는 살충제 잔류물이 묻어 있을 수 있어 면역 약한 노인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포도 껍질도 다른 과일만큼 영양가가 없습니다. 포도는 겉보기엔 무해해도 숨겨진 대사 재앙인 셈이죠. 에너지 유지, 건강한 체중, 그리고 대사 건강을 지키려는 노인들에겐 특히 위험합니다. 말린 과일, 설탕과 화학물질이 농축 폭탄. 3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특히 아황산염으로 가공된 말린 과일은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편리하고 건강해 보여도 진짜 위험은 극도로 농축된 설탕에 있어요.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 과일 설탕만 고농도로 남습니다. 한 줌의 말린 살구는 신선한 살구 몇 개 분량의 설탕을 함유해 과도한 과당을 쉽게 섭취하게 됩니다. 이런 고농도 설탕은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하는 노인에게 치명적이에요. 소량만 먹어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 2형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단순히 혈당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런 설탕 급증은 몸 전체에 전신염증을 일으켜 관절염 통증을 심화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며 노인에게 치명적인 면역 기능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요.
시판 말린 과일에는 색상 유지와 보존을 위한 아황산염이라는 위험한 방부제가 자주 들어갑니다. 아황산염은 민감한 사람들에게 심한 천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노인들은 호흡기 기능 변화와 천식, COPD 유병률 증가로 특히 취약하죠. 아황산염 민감성은 100명 중 1명꼴이지만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에겐 훨씬 더 흔합니다. 말린 과일의 농축 설탕과 화학방부제 모두의 염증 유발 가능성은 65세 이상 성인의 거의 절반이 겪는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관리하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 소화와 영양 흡수의 방해꾼. 익은 바나나의 설탕과는 달리 이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 효소 감소나 장 운동성 저하 등 소화 문제 겪는 노인에게 이 저항성 전분은 복부 팽만감, 가스, 복통 같은 심각한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흔해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염증 성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겐 더 심각해지죠. 덜 익은 바나나 소화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같은 식사에서 다른 음식의 필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이는 약물 상호작용, 식욕부진 또는 영양소 흡수 효율성 변화로 이미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노인에게 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덜 익은 바나나 특유의 텁텁한 맛을 내는 떫은 성분은 민감한 사람의 소화관 내벽을 자극해 장 전체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덜 익은 바나나는 익은 바나나보다 유익한 항산화제가 훨씬 적어요. 이런 항산화제는 숙성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나죠. 항염증 효과를 원하는 노인에게 이런 낮은 항산화제 함량은 덜 익은 바나나를 특히 위험한 선택으로 만듭니다. 자몽,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성. 피해야 할 과일 1위의 충격적인 위험에는 비할 바가 없어요. 1위는 자몽입니다. 우리 위험 목록의 최상단에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는 것은 많은 건강에 관심 있는 노인들을 놀라게 할 과일, 바로 자몽입니다. 건강식품이자 체중관리 보조식품으로서의 유명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자몽은 흔한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들에게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제기합니다. 숨겨진 위험은 프라노쿠마린이라는 화합물에 있어요. 이 화합물은 장에서 CYP3A4라는 중요한 효소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요. 이 효소는 약 85가지의 필수 약물을 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가 억제되면 약물은 혈류에서 위험할 정도로 높은 독성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는 올바른 양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일부는 약물에 따라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약물의 목록은 광범위해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특정 스타틴, 칼슘 채널 차단제, 항불안제, 항부정맥제와 같은 흔한 약물도 포함되죠. 심지어 일부 흔한 항히스타민제나 면역억제제도 포함됩니다. 한국인 환자 중 한 분은 자몽 섭취 후 약물 부작용이 심해져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예로 스타틴인 리피톨을 복용하면서 자몽을 섭취하면 약물 농도가 400% 이상 증가하여 근육 손상 및 심부전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위험한 상호작용은 많은 양의 자몽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몽 반개나 작은 잔의 주스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호작용을 유발하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그 효과는 섭취 후 최대 72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물 섭취와 자몽 섭취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는 위험이 사라지지 않아요. 상호작용 가능성이 너무 크고 노인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너무 많은 약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몽은 피하거나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과일 목록에서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만약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이나 자몽 주스 섭취가 안전한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을 증폭시킬 위험은 무시하기에 너무 위험해요. 겉보기엔 무해한 과일이지만 숨겨진 치명적인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노인들이 섭취해야 할 과일과 즉시 식단에서 제거해야 할 과일에 대한 완전한 진실입니다. 아보카도, 사과, 석류, 베리류와 같은 유익한 과일은 노화 방식을 변화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며 몸을 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몽, 말린 과일, 덜 익은 바나나, 그리고 겉보기엔 무해한 포도와 같은 위험한 과일들은 조용히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혈당을 높이며 건강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영향이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줌의 포도나 자몽 반 개가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까지 몸 안에서 파괴적인 과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선택하고 주에 깊게 먹으며 가능하면 항상 과일을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흔한 음식에 대한 다음 충격적인 폭로를 기대해 주세요.